자, 이제 다시 왼쪽. 부동산 등기 공시영업도 이거 할게요. 자, 봐봐요. 갑이 을에게 매매. 매매하면 안 돼. 일단 쉬운 사례로. 갑 소유 부동산 아파트를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박았어요. 자, 이놈은 왜 갑 아파트를 위조해서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박았을까요? 이놈은, 을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팔아제끼려고 매매로 팝니다. 5억 받고 팔아요. 사기꾼이지. 위조한 놈은 자기 앞으로 등기 박아서 뭐 할 거예요?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파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병은 위조 사기꾼 을로부터 5억 주고 샀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문제는 을 등기는 유효 무효? 위조 등기니까 무효죠. 그러면 아직 병한테 팔기 전이라고 해봐. 등기가 무효니까 얘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누구? 갑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팔았지. 그러면 병이 5억이나 주고 샀는데 사실은 앞에 놈이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사기꾼이란 얘기죠. 얘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즉 유효면 소유권이 있겠고 무효면 소유권이 없을 거예요. 자, 얘는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겠죠. 선의. 선의의 3자.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몰랐을 때 선의라고 해요. 법의 가장 기초용어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선의. 어떤 사정을 몰랐다? 나 몰랐는데요. 이놈이 위조친 등기라는 사실을 저 몰랐는데요. 선의. 자, 반대 개념. 선의 반대말은 어떤 사정을 알고 샀네요. 당신은 악의. 어떤 사정을 너는 알았네. 알았다. 악의예요. 즉 법에서 선의 악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경우 저 몰랐는데요. 선의. 알았는데요. 악이에요. 착할서 낙할라. 자,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위조 등기란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은 법이 많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 경우 말고 선의의 3자는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많이 보호해줘요. 알면서 이 등기가 위조 사기꾼한 사실을 알면서 산 놈은 법이 많이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보호 안 해줘요. 그래서 선의의 3자는 법이 많이 보호해주고 악의의 3자는 보호 안 해줘요. 알면서 샀다는 얘기는 나쁜 놈이야. 앞으로 저는 악의를 나쁜 놈이라고 해요. 알면서 샀어요. 나쁜 놈. 나쁜 놈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아요. 모르고 샀는데요. 억울하지. 사기의 피해자. 이놈은 피해자가 아니지. 알면서 샀으니까. 자, 만약 병이 모르고 샀다고 해봐. 갑이 찾아옵니다. 병, 너한테 판 을이 사기꾼이에요. 위조해서 당신한테 판 거예요. 자, 내 말 들어봐요, 병. 을 등기가 위조 등기로 무효니까, 원인이 무효니까 얘를 토대로 이렇게 넘어갔죠. 따라서 당신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당신은 소유자 아니고 여전히 내가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말소 청구 들어와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들어와. 물권적 청구는 얘가 살고 있으면 돌려주세요. 반환. 무효 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병이 그래요. 판사님, 저는요 모르고 샀어요. 저 사기당한 피해자예요. 저 모르고 샀어. 근데 알았으면 왜 샀겠어요? 저 몰랐고요. 그 다음 국가가 마련한 등기 믿고 저 샀어요. 등기 국가에서 마련한 등기 제도잖아요. 아니 이놈이 위조해서 등기 친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국가가 마련한 등기 믿고 샀기 때문에 저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선의 3자 많이 보호해 주잖아요. 저 좀 보호해 줘요. 즉 나는 유효로 해서 소유권 좀 취득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를 믿은 사람, 부동산 등기의 믿음, 이 등기 믿은 사람의 힘을 주느냐 문제. 공신력이라고 해요. 공신. 등기는 공시제도라고 해요. 등기는 공시제도. 보일시.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인지 물권자인지 보여주세요. 이게 공시제도. 공신, 시자에 니은을 붙여버렸죠. 이건 믿을 신자야. 공시 방법인 등기 믿은 사람을 보호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공신력의 문제예요. 병은 외칩니다. 등기 믿고 샀어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국가가 마련한 등기제도 아니에요. 등기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으란 소리예요. 공인중개사께서도 소유자라고 했고 저 등기부등본 받고 등기 믿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란 얘기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자,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등기 믿은 여기에 힘을 줘야 돼. 저 보호를 시켜줘야 돼. 결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되지 않아요. 등기에 공신력 믿음 주잖아요. 등기 믿었다고 보호되지 않아요. 즉 보호되지 않아요. 소유권 취득 못해.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가 돼요. 자, 앞놈 등기, 을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같이 무효. 이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이유, 물권행위 유인론. 똑같이 결론은 무효죠. 이유가 달라. 이건 원인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원인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무효. 이건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같이 무효. 같은 무효면 이유가 달라.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치가 OT할 때 있죠.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아시라고. 이유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에 믿음 주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소유자. 돌려줘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주지 않아.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아니 그러면 뭐 믿고 거래하라는 얘기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인정합시다. 대법원 판례예요. 공신력 없다. 판례 바꿔야 됩니다. 나쁜 사법부. 청원 게시판에 수만 명이 동의했죠. 그럼 대법원 판례가 바뀔 것이냐?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판례는 변경되지 않아요. 법을 바꿔야 돼. 등기법을 바꿔야 돼. 현행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 그래서 부실 등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거래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는, 등기 믿고 사나이 피해받는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0. 몇 프로야. 대다수 거래는, 자, 정상적 거래가 많을까요? 사기당한 거래가 많을까? 정상적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병이 됐다 하면 팔자소관이려니 국가 욕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뭔가 잘못했나 보군.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고 팔자소관으로 해야 돼.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자, 이제 정리해요. 간단해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봐요. 갑소유 아파트를 방금 한 사례. 을이 위조해서 등기 박았네요. 자, 을 등기 믿고 병이 샀습니다. 등기 넉넉하죠. 그렇지만 을 등기는 위조 등기니까 을 등기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병 등기도 같이 무효예요. 따라서 을 등기가 유효라 믿고 거래한 제3자 병은 비록 소원이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예요. 없다. 자, 두 번째. 갑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 자, 을이 병에게 다시 매도. 병 앞으로 등기 격려. 갑을 병 세 사람 나왔고, 그런데 나중에 갑을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등기 공신력 없기 때문에 병 등기도 같이 무효. 따라서 무니까 소유권 없다. 소유권은 누구? 갑. 이걸 계속 훈련해봐. 없을 무, 소유권 없어요. 같이 훈련했어요. 이게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없다. 자, 여기서 하나, 교재는 없지만 이 말이 나와.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을 했고 위조가 아닌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무효니까 소유권 없고, 갑은 선의 3자 병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대항은 대들 수 있다. 내놔! 말소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그래요. 절대적 무효. 무효의 원칙, 절대예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돼요. 자, 절대란 말이 나 이외의, 계약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겠죠? 절대 개념이요. 상대, 반대말 상대적 무효는 뭐냐? 계약 당사자, 매매 계약 당사자인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만 무효가 돼. 선의 3자든 어떤 경우에는 악의 3자 포함해서 두 사람 사이만 무효가 되고, 혹시나 선이라면 무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로 대항할 수 있어요.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 절대적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우리 시험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장난쳐요. 그러면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라면 원칙이 작동되는, 그러면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줘야 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라는 말, 나 외에 모든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 대항, 주장 다 같은 말이에요. 대들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용어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야지. 대항할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내놔 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죠? 이것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가. 만약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줘버렸으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 안 될 확률이 높았어요. 원칙은 이놈은 보호돼버리니까 공신력 줬다면. 아니 공신력 안 줘.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믿고 산 사람들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무효가 돼요. 민법 총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살짝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없지만 그냥 거기 있구나. 그래서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는 항상 모든 3자에게. 자, 그러면 부동산 물권변 등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186조 187조가 나와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예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 지상적 전세, 저당권 다 나와요. 이게. 자 봅니다. 186조. 아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행동해야 돼. 행동해라. 법률행위. 그 다음 저 행동 안 했는데요. 근데 먹여줘. 누가? 법이. 그래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2번 법규정이에요. 자, 법조문 봅니다.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그렇게 조문 제목이 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한 대상은 부동산.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어디에 밑줄 긋고 싶어요? 밑줄을 딱 두 군데만 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밑줄 두 군데를 할 거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 등기해야 거기 밑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법률행위. 법률행위 밑줄. 등기해야 밑줄. 밑줄 동그라미.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아하, 부동산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는데 언제 등기하라고?
법률행위로, 즉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소유권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 등기 박으세요. 행동 하나를 더 요구해요. 법률행위는 행동이죠. 매매계약 했어. 계약한 것만 안 돼. 한 번 더 행동해. 무슨 행동? 등기 박으세요. 등기 박아야 물권 취득 효력이 생긴다. 말소 등기야 소멸 효력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런 건 몰라도 되고, 법률행위로 인한, 즉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채권밖에 취득 못했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매매로 을이 매수인이 소유권 먹으려면 매매 계약한 것만은 안 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효력이 생겨요. 이 법조문이 별 3개짜리요. 그래서 법률행위 하면 매매계약 생각하시고 계약 생각하시고,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 앞부터 계속 매매 플러스 등기해야 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187조 갑니다.